말이 안 통하는 사람과 마주했을 때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사람을 만납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자기 말만 하고 대화가 아니라 일방통행처럼 느껴지는 사람. 그럴 땐 속이 터지고 말로 싸우고 싶어지죠. 하지만 철학자들은 다르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문제인지 내가 기대한 방식이 문제인지부터 살펴보라고요. 말이 안 통한다는 건 정말로 상대가 이상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자신의 기대 안에 상대를 끼워 맞추려 하고 있는 걸까요? 소크라테스는 누군가와 대화할 때마다 먼저 자기 안의 질문을 점검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상대를 설득하려 하는가? 아니면 진짜로 이해하려는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 대화는 전혀 다른 흐름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상대의 말투, 태도, 방식이 틀렸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말이 안 통하는 관계 뒤엔 언제나 기대 불일치가 숨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이지 진짜 이상한 사람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화를 냅니다. 왜 저렇게밖에 말을 못해? 도대체 내 얘기를 듣긴 한 걸까? 이런 분노는 상대 때문이 아니라 내 말을 통해야 한다는 기대에서 비롯된 감정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모든 오해는 말하려는 욕망에서 시작된다고요. 말이 안 통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말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덜 하는 것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은 상대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할까? 왜 지금 저런 표현을 쓸까? 그 질문이 시작되는 순간 이미 당신은 말이 통하는 사람으로 한 발짝 다가선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감정이 먼저 움직이지 않도록 자기 안의 거리를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앞에서 감정이 먼저 앞서면 관계는 금세 무너지고 상대의 말은 점점 더 날카로워집니다. 하지만 감정의 거리를 지키고 침묵의 공간을 확보한 사람은 자기 중심을 지키며 상대의 마음까지 조금씩 이해해 나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상대의 말이 아니라 그 말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철학자들은 늘 말이 아닌 태도로 관계를 풀어갔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존중할 수 있는 태도, 그것이야말로 가장 강한 소통입니다. 당신은 이제 그 첫 번째 태도를 알고 있습니다. 말이 안 통할수록 말을 줄이고 질문을 키우고 감정의 거리를 한 걸음 뒤로 물려놓으세요. 그러면 이상하게도 상대는 점점 공손해집니다. 당신이 다투지 않고도 상대의 태도를 바꾸는 가장 단단한 방식은 바로 당신의 철학적인 침묵입니다. 두 번째,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경청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 말이 안 통한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말로 이기려 합니다. 조금 더 논리적으로, 조금 더 분명하게 내 입장을 설득하면 상대도 언젠가는 이해하겠지, 그렇게 믿곤 하죠. 하지만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설득은 대화의 목적이 아니다. 대화란 서로의 세계를 잠시 빌려 살아보는 일이라고요. 당신의 말이 아무리 정확해도 상대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있다면 그건 벽 앞에서 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더 큰 목소리가 아니라 더 깊은 귀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을 준비하기보다 들을 준비를 먼저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청은 상대를 바꾸는 가장 비폭력적인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경청은 단순히 조용히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정말 듣고 있다는 태도, 상대의 말이 틀렸다는 판단을 미루고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진짜 경청입니다.
경청은 상대를 안심시킵니다.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이미 듣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순간 상대는 방어를 풀고 자기 말에 대해 처음으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대화는 열립니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도 자신의 말이 정말로 들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 변화는 소리치지 않고도 존중을 얻는 방식에서 옵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논리로 싸우지 않고 존재로 설득한다고요. 존재로 설득한다는 말. 그건 당신이 가진 태도의 무게, 말없이 풍기는 품위,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중심에서 나옵니다. 경청은 당신의 내면이 단단하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듣는 만큼 상대는 말할 수 있고, 당신이 흔들리지 않는 만큼 상대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말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 사람 곁에 어떤 마음이 머무는지에 따라 조금씩 천천히 스스로 바뀌어 갑니다. 당신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앞에서는 내 말보다 내 귀를 먼저 열어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당신은 조금씩 말이 통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이 달라진 게 아니라 당신의 태도가 그 사람을 달리 보게 만든 것입니다. 세 번째,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앞에서 감정은 어떻게 다뤄야 할까?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 자꾸 화가 납니다. 무시당하는 것 같고, 말을 왜곡해서 듣는 것 같고, 내 진심은 하나도 전해지지 않는 느낌. 그럴 때면 말을 멈추고 싶다가도 더 강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지죠. 그런데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 순간 감정을 먼저 다루라고요. 스토아 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거리두기를 배워야 한다고요. 말이 안 통할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건 내 감정입니다. 억울함, 답답함, 불쾌함. 그 감정들은 나를 방어하게 만들고 결국 말이 점점 거칠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감정에 휘둘리는 순간 당신은 이미 상대와 같은 높이에 서 있는 겁니다. 누가 더 옳은지, 누가 더 잘났는지를 겨루는 소모적인 전장에 올라선 것이죠. 진짜 어른은 그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그걸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한 발짝 물러서서 그 감정의 뿌리를 들여다봅니다. 나는 왜 지금 이 말에 화가 나는가? 상대는 정말 나를 공격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기대가 다친 것인가? 그 질문이 시작되는 순간 당신은 말의 수준이 아니라 존재의 깊이에서 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자기 감정의 주인이 되지 못하면 누구에게도 존경받을 수 없다고요. 감정을 다룬다는 건 차갑게 굴거나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 감정에 깨어 있고 그 감정이 나를 조종하지 못하도록 내 안의 주권을 지키는 일입니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은 당신의 감정을 흔들려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감정에 머물지 않고 중심을 잡는 순간 그는 더 이상 당신을 조종할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당신은 고요하지만 강하고 말이 없어도 단단합니다. 그 침착함은 상대를 압도하지 않으면서도 무언의 경계를 세웁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할수록 상대는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 존중은 당신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당신의 마음을 당신이 다스릴 때 비로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말이 안 통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감정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네 번째, 말이 안 통하는 사람과 거리두기를 한다는 건 멀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과는 말을 섞을수록 마음이 지칩니다. 설명해도 왜곡되고 조용히 있어도 오해가 생기고 결국 이 사람은 그냥 답이 없구나 싶은 순간이 오지요. 그럴 때 우리는 물리적 거리를 두거나
감정을 단절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철학자들은 그 거리두기에 대해 조금 다른 이야기를 남깁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억지로 가까이 가려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고요. 진짜 거리두기란 상대를 밀어내는 일이 아니라 내 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지켜질 때 오히려 상대와의 관계가 더 고요하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말이 안 통한다고 느껴질수록 당신은 더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거리를 끊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그저 내 시간을 그 사람의 언행에 너무 많이 할애하지 않는 것. 그게 진짜 거리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에 기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의 말버릇, 성격, 반응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 대신 당신은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반응할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의 연습이 곧 삶의 품격입니다. 거리를 둔다는 건 내가 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 불필요한 감정의 교차로에서 한 발 물러나는 일입니다. 그렇게 물러선 자리는 차가운 틈이 아니라 따뜻한 여백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 여백 속에서도 상대를 미워하지 않고 스스로를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은 대개 자기 말만 듣습니다. 그럴수록 당신은 자기 안의 고요를 들어야 합니다. 그 고요 안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떤 말에도 휘둘리지 않고 어떤 관계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당신이 먼저 고요해지면 그 사람과의 관계도 조금씩 아무 말 없이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5번째, 말이 안 통하는 사람에게도 존중은 먼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도무지 예의가 없어. 내가 무시당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면 우리도 모르게 그 사람을 똑같이 대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존중은 상대를 위한 태도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이라고요. 소크라테스는 가장 불편한 사람과도 자신의 품위를 잃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태도는 내 품격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이 안 통하고 무례하게 구는 사람에게조차 당신이 존중을 보이는 순간 그건 상대를 위한 배려이면서도 동시에 당신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 됩니다. 존중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상대가 누구냐와 상관없이 나는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겠다는 선언이죠. 경청할 줄 알고 언성을 높이지 않으며 표정을 다듬고 말끝을 정돈하는 사람은 어떤 자리에서도 가볍게 보이지 않습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자기 방식으로 반응하는 사람만이 자기 삶을 살아간다고요. 상대의 언행이 당신을 자꾸 흔들 때 그 사람의 방식에 말려들지 마세요. 그럴수록 당신은 자기 삶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말이 안 통한다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지 마세요. 무례한 말에 무례로 답하지 마세요. 오히려 고요하게 바라보고 당신의 존중을 한결같이 보여주세요. 그게 바로 말이 통하지 않아도 상대를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그 존중은 상대가 받아들이든 아니든 당신에게 평온함을 남깁니다. 말이 안 통해도 당신의 태도만큼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곧 당신이 누구인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작고 단단한 철학입니다. 6번째, 말이 안 통하는 사람과의 대화는 이기려 하지 않을 때 시작됩니다. 대화는 종종 싸움처럼 흘러갑니다. 상대가 한 말을 바로잡고 싶고
내가 옳다는 걸 설명하고 싶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상대가 인정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 그런데 철학자들은 그 싸움에서 한 걸음 물러섭니다. 왜냐하면 진짜 대화는 누가 옳은가를 가리는 게 아니라 서로 다름을 어떻게 견디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진실보다 자기 확신을 더 사랑한다고요. 그 말처럼 우리는 대화를 하면서도 사실을 찾기보다 자기 생각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 마음은 상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말이 통하지 않는 게 당연할 수도 있겠지요. 그럴 때 당신이 먼저 이기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대화는 다른 결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나는 좀 다르게 보긴 하지만 이런 말은 상대를 이기지도 않고 내 입장을 포기하지도 않는 가장 지혜로운 연결입니다. 상대를 꺾지 않고도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있는 자리에는 자연스럽게 신뢰가 자랍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자신을 방어하지 않는 용기를 말했습니다. 그 용기란 내 생각을 말하면서도 상대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 사람을 꼭 이해시키겠다는 의무 대신 이 사람의 세계를 잠시 이해해보자는 여유. 그 여유가 있는 사람은 결국 관계를 바꾸는 사람입니다. 말이 안 통한다고 느껴질 때 당신이 먼저 말에 힘을 빼보세요. 논리보다 분위기, 정답보다 존중이 더 오래 남습니다. 당신이 이기려 하지 않을 때 상대는 방어를 내려놓고 비로소 듣기 시작합니다. 이기는 대화보다 이어지는 대화를 택하는 것. 그것이 철학자들이 말한 진짜 소통의 시작입니다. 7번째 이야기.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은 사실 이해받고 싶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자기 주장만 강하게 펼치는 사람을 보면 왜 저렇게 자기만 생각할까? 도무지 들을 줄을 모른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철학자들은 거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갑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단지 성격의 문제로 보지 않고 마음의 결핍으로 바라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람의 말투에는 그가 감추려는 감정이 숨어 있다고요. 누군가가 지나치게 강하게 말할 때 그 안에는 사실 약해 보이지 않으려는 방어가 있고, 누군가가 끊임없이 자기 이야기를 반복할 때 그 밑바닥에는 제대로 들어준 사람이 없었다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더 간절히 자기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그 사람의 말이 덜 거칠게 들리고 조금은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무례를 받아들이란 말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의 말 뒤에 숨어있는 감정을 볼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한 단계 높은 소통의 자리에 올라선 것입니다. 니체는 이해는 상대를 바꾸지 않지만 나를 바꾸게 한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의 말 뒤에 숨어있는 마음을 보려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피곤하고 짜증나는 대화 속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선택한 태도로 자신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도, 직장에도, 가끔은 가까운 친구 사이에서도 이런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들과의 대화에서 당신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 다르게 반응하는 법을 배우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배움은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어른의 언어를 당신 안에 만들어줍니다. 말이 통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태도로 그 말을 듣고 있느냐입니다. 8번째 이야기.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앞에서도 내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차분하게 설명해도 상대가 듣지 않으면 자꾸 자존심이 상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안 바뀌네.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지? 이런 마음은 자연스럽지만 철학자들은 거기서 멈추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당신은 상대의 반응에 자신의 가치를 맡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자기의 자리는 타인의 말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요. 당신이 진심을 다했는데 상대가 여전히 무시한다면 그건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의 몫입니다. 중요한 건 그 자리에서 당신이 어떤 어조로 말했고 어떤 태도로 대응했으며 어떤 시선으로 바라봤는가입니다. 말이 안 통해도 자신의 품위를 잃지 않는 사람은 그 자체로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니체는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나를 지키는 연습을 하라고 했습니다. 상대가 무례해도 당신이 무례하지 않을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그 사람보다 더 단단한 세계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누군가의 말에 휘둘리고 그 감정에 흔들립니다. 하지만 철학자들은 단단함은 반응하지 않음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말 없이도 존재로 대화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결국 당신의 침묵 앞에서 자기 말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 침묵은 회피가 아닙니다. 반격도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스스로의 가치를 지켜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오래 머무는 사람이 결국 관계의 흐름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말이 안 통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자리가 흐트러지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더 이상 당신을 소모시키지 못합니다. 당신은 말이 아니라 태도로 대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어떤 설득보다 훨씬 깊은 영향력을 가집니다. 9번째 이야기, 말이 안 통하는 사람에게 맞서지 않는 힘을 가진다는 것. 우리는 자주 말로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고 오해를 바로잡으려 합니다. 특히 상대가 잘못된 말을 할 때 침묵하는 건 마치 지는 것 같고 참는 건 나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철학자들은 거기서 한 발 물러섭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시끄럽다. 그 시끄러움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 가장 조용한 힘이다라고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에게 끝까지 맞서 싸우는 일은 자기 존엄을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점점 그 사람의 방식에 휘말리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맞서지 않는다는 건 지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만의 방식으로 그 상황을 통과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때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미소만 지으며 말을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말이 아닌 존재로 자신을 증명합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반응하지 않는 자만이 진짜 힘을 갖는다고요. 그 말은 상대가 아닌 자기 감정을 다루는 사람만이 관계를 주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례한 말에 무례로 답하지 않고 억울한 순간에도 고요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사람. 그 침묵은 상대에게도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왜 저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까? 당신이 아무 말 없이도 관계를 바꿀 수 있다는 것. 그건 철학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만이 알고 있는 진실입니다. 맞서지 않아도 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장 강한 방식이 가장 조용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말이 통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도 자기 삶의 중심을 흔들림 없이 살아갑니다. 10번째 이야기, 말이 안 통하는 세상에서 당신이 잃지 말아야 할 단 하나. 살다 보면 어떤 사람과도 대화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가족이든 직장이든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든 상대가 계속 내 말을 잘못 듣고 내 마음과 어긋나고 내 진심이 통하지 않을 때 우리는 점점 피곤해지고
사람이란 게 왜 이렇게 복잡할까? 마음속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철학자들은 그 무게를 안고서도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통하지 않더라도 당신 자신과는 통해야 한다고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의 말이 어떤 힘을 갖는지를 스스로 확인해보는 시험대입니다. 그 사람이 이해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듣지 않아도 당신은 당신의 언어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존중하는 태도, 경청하는 귀, 감정을 다루는 고요한 품위, 침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 그 모든 것들이 당신이 쌓아온 삶의 철학이자 지켜야 할 태도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죽음 앞에서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말이 얼마나 오해받고 있는지를 알면서도 단 하나, 자신의 중심만은 꺾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과 통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관계가 평화로울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당신은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어떤 태도로 있을 것인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바로 당신을 당신답게 만듭니다. 말이 안 통해도 품위는 남고, 말이 엇갈려도 신뢰는 쌓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끝까지 지켜야 할 건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태도입니다. 그 태도가 있는 한 당신은 어떤 대화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자신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 세상에서 당신은 통하는 사람으로 끝까지 남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 진심을 전하려 애쓰기보다 내 중심을 지키는 일, 그게 더 어렵고 더 깊은 길이라는 것 느끼셨다면 이 시간이 헛되지 않았을 겁니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말이 아닌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삶을 지키는 철학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요하고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